모시는 글. 봉우 스승님 탄신 124주년을 맞이하여 대왕조님께서 가르쳐주신 홍익인간 이념 지감조식 금초글 통해 영재 양성을 하고 그 영재가 대동장춘 평화세계를 실현시켜 주길 간절히 염원하신 스승님의 뜻을 다시금 되새겨봅니다. 봉우 스승님이 가르쳐주신 연정원 조식호흡법이 젊은 세대와 미래의 주인공들에게 잘 전승되고 발전되기 위해선 실천적인 수련과 심층적인 실증 연구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앞세대와 뒷세대 간의 진솔한 수련 경험담의 공유와 조식법의 공유 등에 대한 연구 성과, 교육 방식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연정원 학술토론회가 이러한 담론들의 작은 출발점이 되고 연정원 학회의 발족, 조식법의 국가 교육 프로그램화 시기가 앞당겨지길 바라봅니다. 또한 연정원 조식법 공부의 성공으로 봉우 스승님이 염원하신 만세대장부와 같은 영재들이 반드시 세상에 출현하길 기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단학회 연정원 성태용 원장 배상. 봉우 어르신 그 진영을 뵙고 또 목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저는 스승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는 복, 좋은 스승을 만나지 못한다면 정말로 맹인이 길을 가는 그런 답답함이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정말 이끌어주시는 스승을 만난다는 것, 그 이상의 복이 없겠지요. 저희들은 정말로 복되게도 봉우 권태웅이라는 걸출한 스승님을 만났습니다. 참으로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삼생의 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봉우 어르신을 정말 잘 추모하고 모시는 길은 그 어르신이 평생 힘써왔던 일, 그 뜻을 계승하고 그분이 펼쳐왔던 그 일을 더욱더 발전되게 하는 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생애를 보면은 그 어르신의 뜻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딱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민족과 공부입니다. 민족과 공부.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또 하나로 뭉쳐집니다. 저한테도 늘 말씀하셨죠. 공부 열심히 해라. 우리 민족의 빛나는 미래가 펼쳐집니다. 그때 활약을 해야지. 그 미래를 오게 하는 데 주역이 되고 또 활약을 해야지. 그 공부를 하고 그래서 그 공부를 통해서 대왕조님 홍익인간 이념을 펼치는 주역으로 활동을 해라. 이것으로 그 어르신의 평생의 뜻이 아마 집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공부라는 건 지금 우리 전통의 수련법인 단학수련, 말하자면 수련을 얘기합니다. 그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 정말 영성을 개발하고 정신세계를 개발해서 그 힘으로 우리 민족의 빛나는 미래를 여는 주역이 되어야 된다. 그 어르신이 부촉이 이거 이외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단학회 연정원, 제가 이사장을 맡은 지가 2년째 되는군요. 바로 그 어르신의 뜻, 그 한 축을 바로 이어받는 단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민족까지는 앞으로 우리가 힘을 펼쳐서 하겠지만 기본인 공부, 수행, 이것을 담당하는 그 어르신의 부촉이 담긴 단체가 바로 한국단학회 연정원입니다. 여러분, 이제 봉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 신시태평의 시대, 동방의 새로운 우리 군자국의 시대를 다시 대전환의 역사로 황백전환의 시대가 열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한테 어느 날 저희는 대일가계를 이뤄릅니다. 총정일이면 대일가계에서 임전 99전이 되면 그때가 되면 황백전환 시대가 열려 백두산 민족이 세계를 이끌은 위대한 영웅시대가 열려 말씀하시더라고요. 25시작가 게으르기 선생이 말합니다. 세계를 다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인류의 구원한 하나의 철학과 사상, 21세기를 구할 위대한 사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단군의 홍익 철학이다. 인류의 구원의 열쇠는 코리아에게 있다. 1984년 암울한 시대에 태양과 같은 미래의 비전을 열어주신 선생님, 많은 청춘들이 밤을 새워 소설 단책을 읽으며
얼마나 가슴 벅차고 놀라웠는지 모릅니다. 세상에나 정말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이 된단 말이지? 그 설레임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글을 배우기 위해 물밀듯이 올 것이라는 말씀에 와, 이제 영어 공부는 안 해도 되나? 라고 그때의 자긍심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대로 시대는 놀랍도록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나마 봉우 선생님의 백산적 문화론을 어떤 것인가 하고 이래저래 살펴보니 이거는 개인이 할 주제가 아니다. 주제넘는 나의 생각이었다. 그렇게 하면서 백산적 문화론 이거를 주창하신 봉우 선생님의 대의를 밝히기 위해서는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 한민족, 백산족이 백산족 문화가 무엇인가를 깊게 연구하고 학습하고 그리고 여러 방면에서 모두가 공부하고 여러 전문적인 측면에서 검증받고 확증받아야만이 이것이 백선 문화로 정착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분은 일평생 무엇으로 해 어떻게 변함없이 일심으로 초지일관하여 스스로의 사명감과 삶의 가치를 부여했을까? 이런 의문을 갖고 제가 부족하지만은 꿈에라도 뵙고 싶어서 기원도 많이 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호흡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오늘 받은 주제가 조식법입니다. 조식법과 내각인데 우리가 머리가 밝아지는 여러 방법 중에서 이제 조식법을 어떻게 좀 더 현대 과학적으로 밝혀보는가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무한히 가는 하나, 그 하나를 길러가는 방법이 뭐냐니까 우리 태초에 나왔을 때 숨 쉬는 거더라. 호흡이네. 그래서 이렇게 호흡이 중요했구나. 호흡은 생사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호흡이 뭐냐니까 호흡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들어지는 이 에너지 체계. 이 에너지 체계를 쭉 올라가서 브레인까지 가는 게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하는 과학적인 몸이 아닐까. 신경과학적인 몸이 아닐까. 결국 에너지를 어떻게 공급하느냐. 인간의 몸도 배터리예요. 배터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배터리를 갖다가 만드는 방법이 뭐냐. 우주의 기운을 훔치는 거죠. 어떻게 훔치느냐. 생사의 극을 땡겨오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현대적으로 해석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우리가 생과 사회에서 하는 게 호흡입니다. 호흡. 가끔씩은 이게 작년에 조금 설명했는데 안 오신 분들에서 약간만 더 곁들이고 하겠습니다. 인생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호흡입니다. 사실 연기자들 죽을 때 어떻게 연기합니까? 이래 하잖아요. 그 공부 안 해서 그래요. 죽을 때는 숨을 거두고 죽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 연기자들 보면 다 죽는 연기하면 툭 하고 숨을 들어뜨리는 거 아니거든요. 숨을 들이키면 흡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응애할 때가 뭐죠? 호가 터지는 거예요. 호, 응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마지막 과정이 크게 얘기하면 호입니다. 태어나기 호. 마지막 죽을 때 내 인생에서 하는 게 흡입니다. Oh boy, you look a little tipsy. Yeah, I wanna drink more beer. I wanna grab the ribbon in the sky. Oh baby, I'll let you go. I don't want you calling me back, you know how I feel. I don't want you calling me, now it's not the time. Baby, call me, baby, call me, baby, call me. I don't want you calling me, now it's not the time. He said, did you come back to me? And I just want you to give me more. I don't love you anymore.
순간 너무 놀라고 당황했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길로 바로 병원 응급실로 가서 입원하고 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한마디로 몸과 마음이 완전히 방전된 상태가 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후로는 병원 치료를 시작했고 술과 담배도 끊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간 정신과 치료와 심장내과 치료를 함께 받았습니다. 이후 몇 년간 많은 노력을 했지만 한 번 망가진 몸과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연정원에 전화해서 문의하고 기본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연정원과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연정원 수련이 시작된 이후 여러 가지로 아주 조금씩 몸과 마음에 긍정적인 좋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인내하는 일들이 조금 수월해지고 집중력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주 잠깐씩이긴 하지만 정신이 맑아져서 가끔 혼자서 이게 뭐지 하고 스스로 기뻐하는 시간들도 조금씩 생겼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조금씩 순탄해지면서 몸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좀 우울증이 심하게 와가지고요. 되게 많이 아팠는데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담임선생님이 저를 되게 아끼셔가지고 제가 효자동에 살았는데 동네 기공수련하시는 한 60 좀 넘으신 할아버지를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찾아뵙게 됐거든요. 내가 알려주는 거는 경전 없는 마음의 도다. 한자로 무경심도겠죠. 그래서 그거를 인위적으로 막 손을 움직이려고도 하지 말고 숨을 쉬는 것도 인위적으로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해라. 그리고 그 숨을 쉴 때도 이게 좀 고민이었는데 처음에 그러니까 몸 움직임부터 시작되다가 처음에 이제 자연히 배우지 않더라도 숨이 점점 가늘고 길어지죠. 근데 이제 숨을 고르게 한다는 게 이 숨이 들이쉬고 내쉬는 것도 이 안에서 기운의 흐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되게 좀 그때그때 다르고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뭔가 리듬이 있고 강약을 딱 맞춰야 될 때 그러니까 이제 숨이 딱 이렇게 오른 거는 로봇가 아닌 이상은 인간이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숨이 오르라는 거는 보통 일반 우리 사람들은 되게 막 사고가 이렇게 번잡하고 이럴 때는 막 이렇게 파동치는데 숨을 그래도 어느 정도 고르라는 얘기지 로봇처럼 짝 일자로 하는 얘기는 아니지 않겠어요? 일자로 하는 거는 오히려 더 억지로 하는 거죠. 인위적인 거죠. 그리고 연정은 149기로 94년도 봉 할아버님 선언하시기 전에 대구에서 이렇게 특강 오셨습니다. 제가 기본교육 받을 때 그때 제가 정신적으로 너무 이 눈빛도 현경하시고 아우라가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해서 충격을 받고 공부를 제가 봤을 때 그때 제일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기억이 오래 남아 있어서 연정원 끈을 못 놓고 계속 공부를 했었는데 울진으로 이제 96년도에 발령이 나 혼자 했으니까 아무래도 신심이 떨어지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제 명명회라고 온라인에서 이렇게 일지를 쓰는 그 단체에 제가 일지를 계속 쓰면서 작심삼일을 매일 하니까 이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때 이제 재발심을 내서 아주 공부를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울진에서 그 경산 상신리까지 가면은 애하고 갈 시간이 한 5시간 정도 걸립니다. 5시간 동안 저희가 한 1년 반 정도를 애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 호흡에 대해 가지고 둘이서 시간이 뭐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계속 호흡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옛날에 아빠가 어떻게 했고 호흡을 하면 어떻게 좋아지고 이런 이야기를 왕복 10시간이죠. 이거를 1년 반 동안 이야기를 하니까 애가 이제 호흡에 푹 젖는 겁니다. 아마 집에서 시켰으면 안 했을 겁니다.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고요. 호흡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보면은 뭐 토명맹이가 뭐 끼어서기도 안 되고 호흡도 틀리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이야기도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보면 이제 단전 이때 30분 정도 했는데 단전방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들도 이렇게 나오고요. 호흡이 잘 돼가 집중이 잘 되더라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그래서 고양이의 소량기 정리.
계룡산까지 멀어서 힘들었지만 집중이 잘 돼서 아빠가 호흡학교 가자고 할 때 좋았습니다. 98년도에 이제 제가 이제 그 가야산에 가고 한 달 동안 집중 수련을 했는데, 그때 집중 수련을 하다가 이제 경험한 게 있어가지고, 이걸 뭐 선생님 안 계시니까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내가 경험한 게 뭐냐? 뭐 한 번 이렇게 지나가는 체험 같으면 뭐 현상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는데, 그게 계속 유지가 되니까 이게 뭐지 해갖고서 이제 계속 궁금해 하다가 우연히 이 테드 동영상, 테드 동영상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던 그 동영상인데, 이걸 통해서 이게 제가 경험했던 게 바로 이거였구나 하는 거를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그럼 도대체 선생님 가르침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나, 그게 이제 관심이 있어갖고 이제 제가 쭉 책을 찾다 보니까 아까도 이 책을 안 박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백두산족의 고함, 이 책에 거의 모든 대답이 다 있었습니다. 그걸 했는데 여러 가지 재밌는 일이 많았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딴 거는 다 가르쳐 주는데 딱 하나를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하고 엄청 친하거든요. 박병 박사하고. 여기 오기 전에 제가 통화하고 왔는데 하나를 안 가르쳐 줘요. 뭘 안 가르쳐 주냐? 잠시법을 안 가르쳐 줘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함께 다 같이 수련을 하면 시너지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대전 지부가 지금 굉장히 거기가 넓습니다. 한 150명 정도 앉을 수 있을 만큼 장소가 굉장히 좋고, 전국 어디에서든지 올 수 있을 만큼 최적화된 곳입니다. 숙식 다 되고요. 교통도 지하철도 되고 버스도 되고 바로 뒤에 또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와서 수련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기 때문에 매월 첫째 토요일 저녁 7시에서 9시까지 도인체조 자담회 하고요. 일찍 잠을 잡니다. 그래서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아침 9시 반까지 하는데, 9시 반, 6시에서 3시 반은 자율에 맡기고요. 근무하시고 힘드시니까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많이 하자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시부터 9시 반까지는 꼭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아주 전문적인 학술 논문도 중요합니다만은 이 자리에서는 정말 좀 대중적으로 많은 분들이 단학 수련회, 조식법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최 박사님이라든지 이런 어떤 대중적인 관심을 얻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봉 어르신이 추천하셨던 그 사상과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깊은 천착, 여러 가지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조식법 수련에 대한 어떤 좀 깊이 있는 논의, 이런 것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하도 갈래가 많으니까 좀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좀 문호를 열고 정말로 전문적인 교수진들을 동원해가지고 심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논문이 정말 앞으로 단학 연정원의 행로와 관계된 좋은 논문들이 발표가 된다면은 이것이 단학회 연정원의 어떤 행보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합니다. 오늘 이 연정도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회장님과 모든 분들에 대해서 전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좀 고민이 있는데 좀 고민을 좀 말하는 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1985년도에 소설단을 읽고서 인류의 최초의 문명을 한민족이 열었고, 서울대 황농문 교수가 몰입이라는 책을 발간해갖고 100만 부 이상이 나갔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요. 그래서 고도의 몰입이 잘 되면 머리가 좋아져서 학업에서 놀라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그 책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그 막힌 걸 뚫어내는 것을 호흡 수련을 통해서 가라라고 선생님이 던지셨고, 저는 그것이 연정원에 달려있다. 이제부터 연정원이 제 역할을 해야 된다. 아까 한 분이 또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는 가진 여력 안에서 기본을 할 겁니다. 기본을 조금씩 외연을 넓혀 나갈 겁니다. 그런 걸음이 적어도 몇 년간은 계속되리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참을성 있게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삿된 걸음이 아니고 저것이 그래도 우리 조식법이라는 그런 것의 저변을 넓히고 봉우 어르신의 뜻을 계승하는데 엉뚱한 길은 아니라고 판단되시면은 좀 더 힘을 보태 주시기를 조심스럽게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이 목표로 할 그 가장 큰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차분히 그 길을 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좀 관심과 격려 그리고 또 채찍 다 함께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사실은 오늘 토론의 자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